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4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강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임시정부를 잘 잡으셔야 돼요. 또 임시정부를 잘 잡아야지만 또 우리는 여러 독립운동을 연결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못 잡으면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부분, 일제 감정기 부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 3.1운동 임시정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자, 들어가기 전에 약간 프리콜로 생각을 하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구성하거나 강의를 할 때 원래 이거를 뒤로 밀어요. 그렇지만 좀 게시판에 그런 얘기 많이 오더라고요. 그 교재 구성이랑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힘들다.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이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여기는 프리콜로 생각을 하죠. 자, 우리는 앞에 강의에서 식민통치를 봤다라면 이제 그 식민통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기별로 우리도 일본에게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1910년대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직후에 1910년대 국내와 국외에서는 어떻게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예전에 했던 거 반복 복습입니다. 우리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의병가 애국계몽운동 계열에서 운동을 막 했었잖아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나면서 이제 국내와 국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나라가 뺏기고 나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부터 갑니다. 여기 판서로 잡을게요. 자, 국내로 가게 되면 여기 부분은 출제율은 극히 떨어져요. 출제율은 극히 떨어지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오답률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보통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본 레벨에서는 출제율이 극히 떨어져요.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1910년대 나라를 뺏기고 난 직후 무단 통치 시기 때 국내에서는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냐? 정상적으로 독립운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일본이 탄압이 들어가고 헌병경찰제도, 헌병경찰이 두드러 패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밀결사, 몰래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었어요. 먼저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라도에는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에는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1910년대 국내에서 비밀결사 형태로 행해졌던 독립운동 단체다라는 거. 끝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한번 가볼게요. 독립의군부를 이끌었던 아저씨가 누구냐면 임병찬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이 임병찬이라는 아저씨는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을사의병 때 최익현 선생님이 대마도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서 굶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일본이 준 물가 식량을 먹지 않아서 굶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먹지 않은 거를 먹으면서 자기 목까지 2인분까지 먹고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분 기억나세요? 이분입니다. 임병찬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돌아와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의료운 군대가 누굴까요? 의병. 남아있던 의병들을 취합해서 만든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밀명을 내리냐? 고종 황제. 지금은 나라를 뺏겼지만요. 고종 황제가 밀명을 내립니다. 밀지를 내려요. 몰래. 병찬아, 네가 남아있는 의병들을 모아서 한번 조직을 한번 만들어봐라. 아하!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는 어떤 활동을 하냐? 국권반환서라 그래서요. 조선 총독부와 도쿄 천황에게 우리의 국가의 권리를 돌려달라라는 국권반환서를 써서 돌립니다. 그걸 본 일본 애들이 뭐 이런 단체가 진압을 당하면서 끝이 나는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록 국권반환서를 제출했지만 이걸 빌미로 문을 닫았지만 이들이 꿈꿨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모든 독립운동 단체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독립입니다.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꿈꾸는 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1910년대에는. 이 임병차는 비롯한 의병들은 누구의 명을 받아서 조직된 거예요? 고종의 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들은 독립되고 나서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황제가 있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벽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다. 누가? 임금. 임금이 돌아온다라는 복벽주의 컨셉에 맞춰서 돌아갔던 게 바로 이 독립의금부입니다. 반대로 대항강복회입니다. 대항강복회는 경상도 일대인데 저의 고향이 대구에서 주도해서 일어났고요. 박상진이라는 아저씨가 주도를 했었고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는 김자진 장군, 대종교가 만들었던 중광단이 확대 개편됐던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 함께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과 군대 조직도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게 대항광복회고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대항광복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하고 나서 꿈꿨던 나라가 더 이상 임금이나 황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화주의, 대통령 제도를 꿈꿨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던져놔요. 가와 나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두 개를 물어봅니다. 둘의 공통점은 1910년대 국내의 비밀 결사 조직. 차이점은 복벽주의, 공화정, 공화정제, 공화주의. 또는 여기는 국권 반하수 고종의 밀지 임병찬, 여기는 박상진. 이런 차이. 국내에서는 이런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임병찬, 고종 밀지, 복벽주의, 국권 반환 요구서. 여기는 공화주의. 그 다음에 박상진 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갈게요. 판서로 또 갑니다. 자, 국외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볼 거냐면 1910년대 국외 나라 바깥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냐 요거를 볼 거예요. 자, 일단 디테일한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1910년대 우리의 독립운동 컨셉은 어떤 컨셉이냐?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준비하자라는 컨셉에 맞춰서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나라를 뺏겼어요. 일본에게.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 나서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1년 만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닌 거 알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면은 준비를 하고 실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10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10년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선생님? 했던 거 복습입니다. 기억나세요? 애국개몽운동 계열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는 신민의 이씨 오영재 중에 이회영 아저씨가 땅을 급매하고 여기 어디로? 서감도 지역이죠. 서감도 지역으로 건너가서 돈을 많이 가져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땅을 삽니다. 수십억을 가지고 여기 서감도 일대 땅을 사고 광고를 때려요. 동포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지지 마이소. 내가 땅을 샀습니다.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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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소 모이소 모이소. 우리 동포들이 모이sob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한인 마을, 한인 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LA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인들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인들이 모여있으니까. LA 한인타운. 대림에 가게 되면 조선족들이 왜 파워가 세요? 조선족 마을, 조선족 타운이 있잖아요. 모여 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모여야지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동포 여러분들 어이소 어이소 어이소. 광고를 때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 광고에 따라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요? 한인 마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마을이 만들어지면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 귀여운 자식들, 애기들, 이 애기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학교를 다닌 애기들이 커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100%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동안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1910년부터 20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3.1운동이 끝나자마자 20년대 초반부터 국내 진공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산리 봉오동이 그래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를 이 서간도 지역을 우리는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북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 일대. 여기를 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합니다. 여기를 다라고 합니다. 가나다 지역에 1910년대에 있었던 국외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기본이니까 보통 하나만 딱 타켓을 잡을 거예요. 가면 가, 나면 여기가 가라면 가, 여기가 가라면 가. 그러면서 가 지역의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들 여기 단체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들 단체가 디테일하게 뭐뭐 했다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 어느 학교, 어느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시험에 정답으로 걸리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잡아 드릴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신민회가 넘어가서요. 광고를 때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듭니다. 그 마을이 뭐였냐면 삼원보라는 마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신민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뭐냐면 간민회라는 게 있고요. 듣고리세요. 그 다음에 간민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간민회가 아니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죠? 간민회가 아니고 경학사입니다. 경학사. 땅을 경작한다. 경학사. 그 다음에 부여의 민족이 흥하자. 이 경학사가 재정난으로 문 닫으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부민단이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기억나세요? 학교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옷. 신민회가 건너가서 서간도 삼원보라는 마을. 그리고 여기에 시옷. 시험에 정답으로 걸리는 건 이겁니다. 신흥강습소, 시옷, 서간도에. 그리고 이 신흥강습소가 확대 개편됐던 게 신흥무관학교. 그러면 여기 서간도 지역에서 가장 정답으로 잘 걸리는 거는 신흥강습소가 있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졸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서간도 쪽에 있으니까 시옷. 서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 뒤에 군까지 붙여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군대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로 갑니다. 북간도는 누가 주도를 하냐? 대종교 기억나시죠? 나철 아저씨.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자마자 이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였던 대종교는 북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만든 독립군이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만든 게 중강단이라는 독립군이 있었고요. 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게 서간도는 시옷, 서로 군정서군. 북간도는 북로 군정서군. 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게 북로 군정서 군 되겠습니다. 북로 군정세도까지 맞고요. 군까지 붙여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대, 요거 두 개가 정답으로 제일 잘 걸려요. 그리고 북간도에 있었던 또 학교가 뭐가 있냐면 명동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전서숙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서전서숙 넘나 헷갈려요. 응? 나올 수 있습니다. 서전서숙은 간혹 가다가.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여기도 왠지 모르게 서간달고 같아요. 시옷. 자, 정말 쓰레기 같은 암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모리 한계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 좀 하기 싫지만 하겠어요. 수학 공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죠. 미안해요. 시옷과 시옷이 만나면 북으로 바뀝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이 기억을 못해서 했습니다. 시옷 만나면 서가 아니고 북간도, 북으로 바뀐다라는 거. 미안해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겠습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가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다른 나라 왔으니까요. 건업회라는 조직이. 일업,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거. 일을 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을 남겨야죠. 성명회라는 조직.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오늘 배울 거예요. 임시정부 이야기할 때 배우겠지만 여기에 세 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상하이에 우리가 아는 임시정부, 서울 수도에,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의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정부입니다. 요거가 합쳐진 게 상하이 임시정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요런 것들이 연해주에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만주로 가시면 명동천, 용정천이 마을 이름이고요. 여기 보면 관민회가 중강당 제일 중요하고요. 북로군정소군, 그 다음에 서전서숙 학교까지. 그 다음에 서간도는 COC 신민회가 주도했고 삼원보에 정착을 했고요. 경학사, 부민단, 서로군정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신흥강서소,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북만주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안촌, 여기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여기는 열심히 일하라 그랬죠. 건업회. 그 다음에 성명에는 빠졌네요. 성명에 있고요. 아마 교재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까지. 네. 대한강복군정부는 심화 같으면 한 번씩 선지로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랩에서 몰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하 저런 정보가 있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 지도를 주고 여기를 가 또는 여기를 가라고 했을 때 다음 지역에 1910년대 독립운동 찾으면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경학사, 부민단 정도 알아두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군정서군,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서는 역시 중강단, 북로군정서군. 그 다음에 서전, 서숙 정도 명동학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충분히. 여기는 요거 싹 단데 1순위는 성명의 건업회, 2순위가 대한국민의회, 3순위가 대한강복군 정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죠. 지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만. 자,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갈게요. 자, 심화 같은 경우는 미국 가지고 장난질을 좀 쳐요. 그렇지만 기본 레벨에서는 특별히 장난질 치지는 않습니다. 오답 선지로 좀 이용을 많이 할 뿐인데. 자, 기억나세요? 우리 장전 듀오. 스티븐슨.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스티븐슨을 처단하면서 이걸 계기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인마을, 한인타운, 한인 그러면 왠지 모르게 우리 보통 미국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맞죠? 대한인 국민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여기도 위치가 중요해요. 아까 가나다를 위에 연해주를 찍거나 감도 만주를 찍었을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잖아요. 걸러내야죠. 그 다음에 흥사단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대조선 국민군단. 군단 이거는 군대잖아요. 군대. 요거는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요 정도? 요게 미국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에 있던 거다라는 것만.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셔서는 뭐 동제사, 신안혁명당, 신안청량단 있는데 심화 같은 경우는 신안청량단이 오답 선지로 들어가게 돼요. 만주 지역에. 이거는 중국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냐 요거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3.1운동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나와요. 그러면 보통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가장 클래식한 게 제시몬 박스에 3.1운동의 힌트를 다 줘요. 그래 놓고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결과 영향으로 옳은 것은 3.1운동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과 영향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또는 전체 퉁치고 물어보기도 해요.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3.1운동의 앞부분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판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자, 3.1운동의 배경입니다. 3.1운동의 배경은 좀 아셔야 됩니다. 먼저 국내 배경. 10년 가까이를 두드려 팼습니다. 무단 통치. 10년을 참다가 빵 터진 게 바로 3.1운동이에요. 1919년. 사실상 10년이죠. 그러면 배경의 하나가 뭡니까?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 이때 선지로 잘 들어가요.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시몬 박스에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고 샤나샤나 꿀랑꿍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했을 때 3.1운동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고종 황제의 죽음이 왜 3.1운동의 배경이 되냐? 루머가 돕니다.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카톡 찌라시 같은 거. 여러분들 카톡 찌라시 막 안 도세요? 친구들끼리 단톡방에 뭐 L군과 L양이 사귄다 막 이런 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 돌아요. 저 대빵 좋아하는데. 전
몇 년 전에 봤던 그 찌라시 카톡 찌라시 성대 제일 핫했던 난리가 났었던 우리 그 동방신기 멤버 중에 하나 맞죠? 한 분께서 화장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거. 그럼 대뽕 좋아하잖아요. 이건 팩트로 밝혔을 때 더 난리가 나고요. 맞죠? 그래서 저도 사실 로망이 있어요. 그런 찌라시에 제가 올라가는 거. 스타 강사 2군. 스타 강사 2군과 아이돌 뭐 L양, A양과 열애. 저의 로망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뿌리려고요. 제가 제자들한테 뿌리려고. 그거 아니? 농담이고요. 자, 이때 어떤 찌라시가 도냐면 이런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독살설 루머가 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슬퍼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요.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맞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준비한 게 3.1운동입니다. 장례식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준비된 게 3월 1일 날 3.1운동인 거예요. 원래 장례식이 3월 3일입니다. 왜? 이틀 전에 왜 이렇게 했냐면 그러면은 지방에서 일단 장례식 전에 며칠 전에 앞서서 미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때 맞췄을 때 다 올라왔을 때 3.1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봤던 사람들이 또 3.1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확산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그 계산이 맞아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고종 황제의 죽음이 또 하나의 배경이다라는 거. 이제 국외입니다. 나라 바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외칩니다. 식민지 국가에 있는 민족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김칫국을 100삽을 마십니다. 약한 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 결정하라네? 이제 우리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때가 됐다. 됐다. 그러면서 준비된 게 3.1운동이에요. 근데 왜 김칫국이냐면 슬프게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걸 얘기한 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에 패했던 나라의 식민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보세요. 패했던 나라의 식민지를 놓고 승리하는 나라들이 또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승전국의 식민지 말고 패했던 나라의 식민지에서만 이게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일본은 럭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소련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레닌 아저씨가 약한 나라는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씨, 우리 약한 나라. 소련의 지원을 믿고 또 준비가 됐던 게 3.1운동이죠.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도쿄입니다. 이제는. 일본의 심장 수도 도쿄에서는 우리 젊은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 또는 선언문이라는 걸 외치면서 도쿄에서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저 어린 학생도 도쿄에서 저렇게 만세운동을 펼치는데 어른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이때 민족대표, 각 종교단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들이 준비를 했던 게 바로 3.1운동 되겠습니다. 물론 배경 중에 하나로 또 심화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만주에서도 무오 독립선언문이라 그래서 이때 만주에서도 독립선언문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또 여기에 함께 하기로 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3월 1일 날 일으키려고 했던 게 바로 3.1운동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들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 아침에 3월 1일이 딱 해가 뜨면 아침에 탑골공원에서 종로 3가역이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만세운동을 시작하는 게 이들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자, 기다리던 아침 해가 떴습니다. 학생들은 미리 탑골공원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젠장! 선생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어딨나요, 선생님? 선생님! 막 찾아요. 오질 않습니다. 이때 민족대표 33인은 어디에 있었냐? 탑골공원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지점, 종로 3가 탑골공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인사동이 있습니다. 거기 일대 고급 음식점에 있었던 거예요. 찾아갑니다.
음식점을요.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어서 오셔서 독립선언문을 외쳐줘요 선생님! 그때 이 민족 대표 33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워워워 침착하시게나.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독립선언을 외치러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네. 응? 우리가 가서 독립선언을 외치게 되면 지금은 무단 통치 시기. 헌병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네. 분명히 우리를 때리면서 끌고 갈 거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민중들이 흥분을 해서 폭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네. 그러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용하게 우리끼리 읽었다네. 선생님, 그래도 오셔야죠. 그러자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선생님을 버리고 탑골공원에 가서 자기들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대표 33인들은 경찰에게 전화를 해요. 일본 경찰에게. 우리가 음식점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쳤습니다. 자진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게 3.1운동이고요.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만세운동 행렬은 어디로? 전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수도 서울에서 그리고 대도시로 그리고 지방으로 농촌으로 심지어 나중에는 해외로까지 뻗어나갑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진압이 들어가겠죠. 헌병경찰들이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대표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관순의 순국 다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있어요. 제암리라는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심하게 일어나자 일본이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심하게 탄압을 했죠. 다 모여보세요. 교회로 모이세요. 우리가 사과할게요. 모아놓고 못 나가게끔 못질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같은 놈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시문 박스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이런 고종황제라든지 이런 배경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우리는 여기 결과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결국에는 슬프게도 우리는 진압이 됩니다. 200만 명이 함께했던 비폭력 만세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정답으로 걸리는 건 아닌데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금방 독립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3.1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우리가 해방되는 건 1945년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외우기도 좋게끔 딱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관심 별로 없잖아요. 뭐 홍콩이 뭐 한다 그래서 처음에 좀 관심 가지다가 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아닌데.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10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걸 다 알리는 거죠. 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국가다. 우리는 일본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주 독립의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겁니다. 그게 3.1운동의 가장 큰 의의예요. 자, 그러면 이 3.1운동의 결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 일단 앞에서 우리 봤죠, 지난 시간에.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3.1운동의 정답이 되기도 하지만 1920년대 문제를 물어볼 때 정답이 되기도 하죠. 3.1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이렇게 정책 스타일이 바뀌면서 우리도 느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때 두드려 패서는 안 되겠구나. 달래줘야 되겠다. 우쭈쭈. 그리고 친일파를 길러야 되겠다. 그랬으면 다 잡았을 텐데 사전에. 하기도 전에. 이때 우리가 느낀 아쉬움은 뭐냐? 이거. 제대로 된 리더나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독립운동을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상하이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러한 3.1운동은 인근의 다른 나라에게도 크게 영향을 끼쳐요. 중국에서는 이걸 계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에서는 마흐마트 간디 선생님께서 비폭력 투쟁 운동을 또 전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기타 등등으로 기억나세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옵니다. 무슨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요걸 잡기 위해서 일본이 1925년, 정확하게는 25년이고 20년대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느꼈을까요? 만세운동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총칼 들고 싸울 때가 왔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정답으로 걸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힘들어하기도 하는 무장 독립투쟁이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이 만주 일대에서 3.1운동이 끝난 직후 2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또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미국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소련 레닌의 약소국지구 지원, 만주에서 무역독립선언, 그 다음에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 그 다음에 무난 통치에 대한 분노, 고종 황제의 죽음, 독살설 루머입니다. 배경으로요.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문이에요. 요게 독립선언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언어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솔솔솔솔 날 겁니다. 그리고 전개 과정이죠. 태화관에서 원래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여기서 낭독을 했더라는 거,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엔 자진체포, 탑골공원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 도시로 나중에는 만주와 연해주, 필라델피아까지도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무차별한 학살, 탄압, 유관순의 순국, 제암리 약사 사건, 중요한 건 여기 결과죠. 자,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고 임시정부 수립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약속민족해방운동, 인도에서 비폭력투쟁,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따단딴딴 저와 송대관 선생님, 제가 또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송대관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했어요. 이게 원래 대박이 나면은 장기 프로젝트로 계속 하려고 했지만 그래요. 시청률 폭망의 사나이입니다.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비운의 방송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크리스티안, 또 멕시코 또 미남이죠. 또 얼굴 뒤지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둘이 또 같이 했는데 이것도 어떡해? 그래요. 원래 잘 되면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청률 폭망입니다. 망했죠. 또 망했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개그맨 박성광입니다. 박성광이 개그맨이요. 그 영화 리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께서 나오셨던 영화 한거, 그거 리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역사 관련된 얘기를 막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망했습니다. 아무도 한 줄도 몰라요. 너무나 슬픕니다. 폭망의 아이콘입니다. 자, 그러면 폭망의 아이콘은 접어들고 이제 임시정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임시정부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임시정부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일단 큰 틀에서 나오는 레파토리가 한 3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 내용을 물어봐요. 두 번째는 한인애국단의 임시정부 활동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퉁쳐서 전체로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각각 따로 시기마다 임시정부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퉁쳐서 그냥 다 임시정부긴 하니까 전체를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갈 건데요. 여기는 교재마다, 여러 시중에 있는 교재마다 다 서술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임시정부를 이게 1919년도에 만들어져서 해방되고 나서도 활동을 했던 게 임시정부잖아요. 그렇다 보니 교재 편제에 따라서 연도별로 따로 분리해서 놓는 교재가 있습니다. 에듀윌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 초기 활동 들어가고 20년대는 20년대 정리할 때 거기 들어가 버리고 30년대 거기 들어가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뭐 좀 해볼만 하면 임시정부가 막 무슨 홍길동처럼 여기저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번에 한꺼번에 싹 다 정리를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수업은 다 끝낼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시정부가 또 나올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면서 복습 형태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갈 건데, 자, 우리는 1919년에
3.1운동이 터졌습니다.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결국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느낀 아쉬움이 뭡니까? 바로 제대로 된 리더나 제대로 된 정부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라는 그 아쉬움. 그 아쉬움 속에 실제로 3.1운동이 터지자마자 3월달과 4월달에 세 개 정부가 만들어져요. 3월달과 4월달에 세 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서울 수도의 한성정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앞에 설명했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에는 상하이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정부가 세 개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힘이 너무 분산된다. 우리 힘을 하나로 모아보자 라면서 3월달, 4월달에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9월달에 이 세 개의 정부를 다 모읍니다. 합쳐요. 통합을 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그 유명한 상하이 임시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들을 잡으셔야 되고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드디어 공화정제 정부가 들어섭니다. 더 이상 왕이나 황제가 아닌 대통령이 등장하는 대통령 제도입니다. 그 전에 신민회가 공화정제를 주장하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최초의 공화정제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시대통령이 누가?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된 이유와 그 다음에 우리의 정부가요 상하이에 위치한 이유와 똑같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왜 정부 위치가 필요면 상하이일까요? 봐요. 우리가 분명히 독립을 해야 되는 곳은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근데 지금 정부의 위치가 상하이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컨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독립운동의 컨셉이 뭐냐? 외교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상하이는요, 조계지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작년만 해도 제가 매달 상하이를 갔습니다. 동진이와 함께하는 역사 투어. 초딩계의 대통령이었어요. 어머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갈 때마다 매진이었어요. 갑니다. 가면은 항상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관광 코스로는 저녁에 야경을 보는 코스가 있어요. 와이탄이라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왜? 유럽식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찍어서 친구들한테 단톡방에다가 나 포르투갈 왔죠? 다 속아요. 왜? 진짜 건물이 다 유럽 건물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중국이요. 예전에 청나라가 있을 때 아편전쟁이 터지면서 여기를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치면 부산, 인천, 원산처럼 개항지입니다. 상하이가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각 나라의 외교 대사관 건물이 여기 싹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나라의 은행이나 건물들이 여기 또 싹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에 정부 자리를 잡았냐? 그거예요. 잘 나가는 나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또 강대국이 여기 있으면 그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의 자리를 잡은 거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우리가 초기에는 외교로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냐?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하버드 출신이에요. 독학을 해서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석사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박사는 또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옵니다. 앞에 우리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윌슨이랑 친분도 있어요. 하버드, 프린스턴, 명문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인맥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초강대국 미국과 인맥관계, 외교관계를 할 때 제일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임시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임시정부는 이제 공화정제이자 최초의 공화정제 정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상권 분립 체제로 들어갑니다. 임시정부니까 임시대통령, 임시정부니까 임시국회였던 임시의정원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국회입니다, 국회. 자, 그리고 이제 초기 활동을 한번 볼게요. 외교 활동을 중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체인점을 만들어요. 구미, 미국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구미위원부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파리에는 파리위원부라는 조직 체인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독립은 한반도인데 해야 되는데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이와 한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가면 일본이 다 어떻게 발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밀 연락 조직망,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죠. 연락하고 통한다라는 연통제, 비밀 교통통신국이라는 교통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연락 조직망으로 또 뭘 전달해 줄까요? 상하이로부터 얻은 정보를 국내로, 국내에서 얻은 정보를 상하이로 넘기기도 하고요. 정부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독립운동 자금을 이걸 통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줄 때 돈을 또 많이 넘겨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때 독립공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독립공채를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말로 애국공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순수하게 기부금을 내는 게 있고요. 요거는 우리로 치면 주식 쪼가리 같은 걸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받는데, 모금을 하는데 지금 당장 독립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100만 원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어요라는 증서가 독립공채, 애국공채입니다. 요거 발행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전달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교통국이 몇 개 있습니다. 2개만 아시면 돼요. 자, 먼저 부산에요. 백상상해라는 교통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껍데기는 이마트예요. 근데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주에 이륙양행이라는 무역회사가 있어요. 이륙양행이라는 무역회사인데 껍데기는 무역회사인데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여기서 배를 운영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태워서 전부 다 상하이로 넘겨줬던 거예요. 의열단 단원들도 포함해서 김구 선생님도 이륙양행에 있던 배를 타고 상하이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국을 또 운영했던 게 언제다? 바로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임시사료 편찬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한일 관계 사료집. 일본이 자꾸 역사 왜곡을 하니까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역사책을 만들고요. 그리고 독립협회와 이름만 똑같습니다. 독립신문 이름만 똑같아요.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또 발행했던 게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의 내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독립공채, 애국공채 사진을 던져놔요. 그리고 이름 다 줍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아니 좀 다음 같은 활동을 하였던 초기 정부에 대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 대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 찾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보면서 잡아드릴게요. 요거보다는 PPT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는 다 해드렸고요. 요거 3개가 합쳐진 게 상하이 임시정부고요. 그리고 공화정제, 삼권분립의 입각, 그리고 국무원 임시의정원 법원이 있는데 요거를 표가 있으려나? 제가 표를 안 넣었네요. 표를 그대로 넣어버려요. 표를. 요 그냥 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대통령 적혀 있고요. 임시의정원 적혀 있고 국무원 법원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췄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정부 내용 찾으면 정답인 거예요. 끝났고 연통제, 교통국, 그 다음에 애국공채 똑같은 말로 독립공채, 그리고 교통통신국의 대표적인 예가 이륙양행, 부산에 백상상해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 군사활동보다는 여기 외교회,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임시사료 편찬회에서 한일관계 사료집까지. 이게 초기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요걸 준다라는 거예요. 표에 요걸 통째로 둥 던져놓고 다음 조직을 갖췄던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기 독립신문, 이게 애국공채, 독립공채 요거를 주고 다음 같은 걸 발행했던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KBS 그녀들의 여유만만이라는 방송에 나갔습니다. 망했어요. 제가 나갔을 때 역대 시청률 최저를 찍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폐지됐어요. 너무나 슬픕니다. 불운의 아이콘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이건 임시정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기로 가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자,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1923년도에 위기가 옵니다.
활동이 지금 3년, 4년밖에 못 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당연히 가만히 안 두겠죠. 영통제와 교통국 싹 다 어떻게 다 발각해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또 손다리가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슬프게도 열심히 외교 활동을 했지만 성과가 1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이번에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올려보겠어요. 매일 밤 코피를 콸콸콸콸콸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중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대로 하다가 머리가 터져버리겠다. 잠깐 TV를 켜고 잠깐 게임을 할 때 꼭 엄마가 들어오죠. 야, 은동진, 너 또 게임하니? 너 또 TV 보니? 아, 돌아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정말 살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근데도 이런 젠장 빌어먹을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야, 은동진, 내 너 맨날 자고 놀 때 알아봤다고. 아니, 엄마, 나 대폭 열심히 엄마는 결과주의입니다. 보통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은 결과주의예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시험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맨날 놀았습니다. 시험을 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을 치면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정답이 항상 둘 중에 하나인데 헷갈려요. 찍을 때마다 이런 된장 빌어먹을 다 맞는 거예요. 성적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동진이 우리 아들 장하다. 내 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알아봤다. 결과입니다. 결과. 멀리 갈 필요 없고 축구도 봐요. 축구도. 우리나라 축구팀이, 국가대표팀이 연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에서는 탈락 위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 나죠. 감독의 전술이 엉망이니 선수가 합이 안 되니 선수가 태업을 하니 온갖 욕이 다 나옵니다. 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잡음이 없어요. 전술이 짱이니 선수가 잘하니 맞죠? 결과입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내 이것 봐라. 외교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총칼 들고 싸우자고 했잖아. 실력을 키우자고 했잖아. 다른 독립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요. 윌슨, 친분이 있던 윌슨 대통령에게 바로 위임 통치서라는 거를 제출해요. 이게 뭐냐? 국제연맹. 나중에 이게 유엔으로 바뀌는 건데 국제연맹에다가 윌슨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너무나 싫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 미국이 우리를 관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연맹 위임 통치서, 위임 청원서입니다. 이걸 소식을 들은 임시정부 사람들이 분노 폭발을 해요. 쌍욕을 합니다. 이승만 이런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이완용보다 더한 새끼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갖다 파는데 넌 지금 없는 나라를 갖다 파니? 라면서 이때 거친 아저씨, 신채호 아저씨, 나중에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오십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뺨을 척척척척척척 그러면서 어떻게? 결국 탄핵을 당하면서 쫓겨나가는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위기예요. 그래서 1923년도에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독립운동가들 싹 다 모읍니다. 상하이로. 그리고 임시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 큰 틀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나면 합의가 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장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점심 뭐 먹는 것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싸웁니다. 임시정부 갈아엎자. 새로 만들자. 창조파. 리모델링하자. 개조파.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현상을 유지하자. 현상 유지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 맞다.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김구를 비롯한 몇 명만 결국 임시정부에 남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이자 조직이자 정부였던 임시정부가 불과 3년, 4년 만에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일개 독립운동 단체로 떨어지게 됐던 게 바로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쭉 암흑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이 됐으니까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라는 박은식 선생님이 2대 대통령이 앉아요. 그렇지만 대통령 제도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니까 이런 독단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냥 다 같이 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갑니다. 왜?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자, 그게 바로 이 시기 때 임시정부다라는 거. PPT로 갑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가게 되면 일제 탄압으로 다 조직이 와해되고요.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결렬, 다 나가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이후에 보시면 박은식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바로 뜯어 고칩니다. 대통령 제도를 없애버리고 국무령 중심으로 갔다가 국무령 중심으로 갔는데 뭐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 다 나가버리니까.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질 치지는 않습니다. 심화에서는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이렇게 바뀌게 된 거를 쭉 주고요. 제일 위에 대통령 제도가 있을 때를 가라고 둡니다. 나중에 주석제를 갔을 때를 나라고 둬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한인애국단입니다.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한인애국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판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919년도에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요. 활동을 좀 하다가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이후 간판만 걸려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망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 1931년도에 한인애국단이 결성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뭐냐면 의열투쟁단체예요. 의열단체. 의열단체가 뭐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구 선생님이 이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의열단체를 만듭니다. 의열단체는 뭐냐? 이거예요. 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옷을 딱 입고요. 중국인 인척하면서 니하오 폭탄 그 다음에 어떻게 곤니찌와 아이시대루 총을 쏘고 이런 의열 활동을 했던 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인애국단이랑 항상 오답 선지로 들어가는 게 김원봉 선생님이 만드신 의열단입니다.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암기법이 하나가 있어요.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누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 외에 누가 폭탄을 던졌다? 싹 다 의열단입니다.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만 한인애국단이에요. 나머지 던졌다? 싹 다 뭐? 한인애국단이 아닌 의열단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봉창 선생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요, 원래 서울의 용산에 사셨대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십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노동자로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도쿄에서 상하이로 다시 건너옵니다. 상하이로 건너올 때 좀 이따 우리가 이봉창 의사님의 사진을 보겠지만 제가 또 봐야죠. 정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우리 이봉창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면요. 어떠냐면 약간 일본 틱하긴 해요. 외모가.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실제로 올 때 이렇게 일본 옷을 입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게다라는 거. 쪼리. 상하이 임시정부를 들어올 때 이렇게 일본이 옷을 입고 게다를 신고 왔대요. 나 독립운동 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친구들 중에 외국에 이렇게 오래 살다 오면은 한국어랑 외국어랑 약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반쯤 섞이면서 얘기하는 친구들. 약간 한국어 약간 어눌한 그런 느낌. 이봉창 선생님이 실제로 약간 그러셨대요. 일본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독립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복장도 그렇고 외모도 약간 그렇고 이거 100% 밀정이다. 일본 스파입니다. 김구 선생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일단 좀 잘 곳이나 이런 거 좀 알아봐주고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시정부 요원들이랑 이봉창 의사가 술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뒷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봉창 의사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임시정부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데? 나 도쿄에서 일할 때 보니까 일본 천황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더라. 그때 나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나 폭탄 있었으면 집어 던졌다.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데?
라고 술자리에서 화를 냅니다. 그걸 김구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이봉창 의사를 부르죠. 그리고 이봉창 의사에게 뭐를? 바로 폭탄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다시 어디로? 그렇게 본인이 꿈꾸고 그렸던 도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일본 천황이요,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이때 맞춰서 이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젠장 빌어먹을, 제대로 터졌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떨어지고 또 불발탄으로 제대로 터지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난리가 나겠죠. 왜? 일본의 심장 한복판에서 지금 도쿄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집어던졌잖아요. 미수에 그쳤지만. 그리고 중국 언론사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깝다. 조선인 용사 이봉창이 도쿄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터지지가 않았다. 아깝다.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우리가 폭탄을 줬을 텐데. 중국에서 더 난리가 나요. 중국에서 왜 난리가 났을까요? 1931년 중국도 만주 사변으로 자기네 땅을 뺏겼잖아요. 우리처럼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자 일본이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가 만주 사변 이후에 만주를 차지하고 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만주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잘됐다. 이걸 기회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의 이 의거, 중국에 대한 언론사의 태도를 빌미로 핑계 삼아 상하이 사변을 일으킵니다. 상하이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를 거뒀겠죠.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승리를 했으니까 승리 파티 해야죠. 승전. 그리고 마침 천황의 생일인 겁니다. 천황의 생파, 생일 파티. 고급스러운 말로 이거를 천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생파로 합시다. 생파입니다. 이때 맞춰서 이 행사를 했던 것이 어디냐면 홍커우 공원입니다. 이 홍커우 공원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융봉길 의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융봉길 의사의 의거는 제대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했었던 수많은 일본인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나이스 샷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융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우리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요. 어떤 길? 또 중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당시 중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국민당의 장제스가 장하다. 조선인 용사 융봉길이 중국인 1억 명, 5억 명이 못했던 걸 홀로 해냈구나. 장하다. 너무너무너무 장하다. 라는 거를 온 동네 토크 콘서트 하는데, 강연에 가는 데마다 융봉길 의사 얘기를 합니다. 융봉길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우리는 중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국민당이라는 조직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지원받게 되는 거고요. 중국 관내 만리장성 안에 중국 본토에서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사건이에요. 봐봐요. 지금 필리핀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필리핀이 영국의 식민지가 됐대요. 지금.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 타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어느 날 봤더니 전부 다 필리핀 국기예요. 필리핀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어요. 행복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부모님 또는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사람들, 뭐지? 저 왜 저러지? 좀 격한 분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빨리 나가라고, 꼴 보기 싫다고. 실제로 이때 이랬던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선인들이 중국 본토에서 독립운동하면 중국 애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융봉길 의사의 그 의거를 계기로 그 마인드와 생각을 바꾸게끔 만들었다라는 거.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봉창 융봉길 의사 의거 내용이 들어가거나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인물이 소속했던 조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의열단체였다. 정답. 김구가 조직하였다. 정답. 김구가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직하였다. 찾으면 정답. 임시정부 예하의 소속이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이었다. 정답.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 문제를 단독으로 나올 때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융봉길 의사 의거 다 던져놓고 단독으로 나올 때 중국 국민당으로부터의 지원을 얻게 되었다. 또는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인정받게 되었다. 승인받았다. 찾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지우고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이봉창의 의거, 상하이 사변의 계기, 일본 천황의 폭탄, 상하이 홍커우 공원, 백만대군 또 못한 일,
1억 5. 이거는 사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당의 지원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 내에서의 우리의 독립운동을 승인, 지원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윤봉길 의사 의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또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당연히 가만히 안 두겠죠. 상하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를 이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이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자꾸 전쟁 스케일이 커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오잖아요. 그거 피해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민족혁명당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일단 듣고 올리세요. 그러다가 또 외우기도 딱 좋게끔 딱 광복되기 한 5년 전이죠. 1940년에 충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시기를 충칭 시기 임시정부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해요. 정말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여기를 상하이를 가, 충칭을 나라고 얘기를 해요. 가와 나 시기의 정부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가로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 초기 활동, 나는 충칭 시기 활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렵게 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본 레벨이니까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칭으로 가볼게요. 판서로 갑니다. 딱 외우기도 좋게끔 1940년에 끊임없이 이동하다가 드디어 충칭에 정착을 해요. 충칭에 정착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홀로 고생했던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김구 주석제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을 주석으로 만들면서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당을 합쳐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임시정부의 여당 개념에 김구 선생님이 주도했던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드디어 꿈을 이룹니다.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자 독립군을 만들어요. 그게 한국광복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무장독립투쟁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활동이 즉 충칭시기 임시정부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임시정부는 홀수 단위로 큰 사건이 있어요. 홀수 단위로 큰 사건이 있습니다. 홀수 단위로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941년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억나세요?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 태평양전쟁. 감히 일본 놈들이 천조국 미국을 건드립니다. 이때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네. 어디 미국을 건드려? 곧 망하겠네. 일본 곧 망하겠네. 우리 독립할 수 있겠네. 물론 4년 빨리 좀 김치국을 마시긴 하지만 일본 곧 망하겠네.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준비하자. 이때 발표를 합니다. 우리 곧 독립을 하겠네 라면서 이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앞으로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만들 나라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예요 라면서 조소왕이라는 선생님께서 삼균주의의 컨셉에 맞춰서 쓴 게 바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적어도 독립한 이후에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세 가지만큼은 국민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 정치, 사회, 교육에 한해서는 세 가지만큼은 균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삼균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히 일본이 천조국 미국을 건드려? 우리도 이제 군대 있다. 준비됐다. 우리도 일본 쪽발이, 일본 샷기들 작살 내버리겠다. 박살 내겠다. 라면서 이때 대일선전포고문을 때립니다. 대일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 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42년도에 요거는 다다음 강의 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합류를 해요. 이 군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 선생님입니다. 원봉 씨가 선생님, 김구 선생님, 저 원봉이가 왔습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한국강복군에 합류를 해요.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것도 복습할 겁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김원봉 선생님의 군대가 합류하면서 한국강복군의 전투력이 세졌겠죠. 이걸 바탕으로 홀수 단위로 큰 사건 43년도에 드디어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와 미얀마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인도와 미얀마에 파견을 해서요. 여기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우리는 연합군의 소속으로 맹활약을 합니다. 이때 어떤 활약을 하냐? 이때 연합군의 소속으로 활약을 하는데요. 사실 인원은 총 9명이 파견이 돼요.
9명이 파견이 되는데 그 9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가서 뭘 하냐면 아모헤도 포로 신문을 해요.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벌써 30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일본어 프리토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영국군이요. 일본군과 막 싸우다가 일본군에게 포위가 돼서 전멸될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의 이 9명의 한국 강복군이 일본이 버린 종이 쪼가리를 다 주워요. 그걸 아모해독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국군에게 알려주죠. 지금 일본군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가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막 믿고 움직여서 영국군이 안전하게 퇴각을 해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일본군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영국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요. 영국의 장군이 한국 강복군에게 칭찬을 하고 또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해요. 맹활약을 합니다. 인원수는 9명에 불과했지만 이걸 바탕으로 홀수 단위로 1945년도에는 미국이요. 우리의 한국 강복군과 함께 하기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OSS, 미국의 국가전략정보국, 똑같은 말로 OSS입니다. 이 미국의 국가전략정보국이랑 한국 강복군이랑 같이 연합작전을 준비해서요. 국내 진공작전, 국내로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OSS가 어떤 단체냐? 지금도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첩보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단체 CIA. CIA가 OSS예요. 이 OSS가 나중에 CIA로 바뀝니다.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국내 진공작전. 그리고 어떻게? 이글 프로젝트입니다. 독수리처럼 삐 날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작전이냐. 일단 제주도를 들어갑니다. 제주도를 해방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충칭에 있던 정부가 일단 제주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국내로 들어가요. 그리고 국내를 해방시키고 그 끝이 아니라 일본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작전인데 이거를 하려는 순간 한 3일 4일을 앞둔 상황에서 하려는 순간 삐용 히로시마의 한방, 짬뽕이 생각나는 나가사키의 한방, 일본이 원자폭탄 2방으로 무조건 항복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그래서 정답 선지로는 국내 진공작전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도하였다. 이렇게 선지로 들어갈 겁니다. 자, 다 했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 나오면 한국 강복군이 나오는 거예요. 단독으로. 다음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조선의용대 김원봉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 일원으로 싸웠다. 미국 OSS 국내 진공작전을 했다. 요것들이 또는 대일선전포고까지 요게 한 2개 정도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독립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크게 이렇게 묶어서 충칭시기 임시정부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체제, 한국 독립당 결성했고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41년도에 삼균주의, 조소왕의 삼균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 강복군 선언이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인데 여기 삼균제도, 요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지청 천헬사령관으로 여기 한국 강복군이고 여기 어딨나 여기 대일선전포고,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43년도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맞죠? 요거 척척척척 홀수 단위로 큰 사건 김원봉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강복군의 군대 모습이고요. 보통 요 사진 주고 활동 같이 몇 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립군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되는 거고, 요게 좀 심화로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 개헌이잖아요. 여기 보면 4차 개헌이 여기 충칭시기죠. 주석 중심제입니다. 여기를 예를 들면 어렵게 나오면 여기를 나라고 하고 여기 대통령 제도일 때 여기를 가라고 해요. 그러면 가시기, 나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한마디로 충칭시기 임시정부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대통령 때 초기 상하이 시기 임시정부를 물어보는 거죠. 정말 어렵게 나오면 나중에 부주석을 김규식 선생님을 안 치는데 심화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얘기를 합니다. 부주석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대요. 이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보통 헷갈리면 여기를 잡아버려요. 근데 요건 44년이었기 때문에 44년 이후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올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굳이 한다라면 여기 시기와 여기 시기, 충칭 시기, 상하이 시기 요 정도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
임시정보 내용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